우리는 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길을 떠나본 적이 없지요. 지금 여러분의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오늘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삶 자체가 하나의 긴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탁 트인 평지가 나오는가 싶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갯길을 만날 때도 있었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위에 새겨진 수많은 발자국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땅의 고개와 그 길에 얽힌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은 단순히 어딘가로 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사건이 있었고 가족을 위해 험난한 고개를 넘던 우리 아버지들의 뜨거운 땀방울이 있었으며 정든 일을 떠나보내던 어머니의 마르지 않는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로 순식간에 지나치는 이 산줄기들이 예전 우리 선조들에게는 인생의 커다란 시험대이자 희망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정 동안 저는 우리나라 팔도강산 곳곳에 숨겨진 고갯길을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걸어보겠습니다. 길의 이름에 담긴 유래부터 그 길을 스쳐간 이름 없는 나그네들의 숨겨진 비사까지 이제껏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길 위의 역사들이 하나씩 펼쳐질 것입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그저 흐르는 풍경에 몸을 싣고 제가 들려드리는 예시야기 보따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아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아는 일이며 우리가 걸어온 시간을 긍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민족의 가장 뜨거운 염원이 서려 있는 그 첫 번째 길, 영남대로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영남 땅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세가 마치 거대한 병풍처럼 가로막는 그곳에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했던 고개 문경세제가 있습니다. 세제라는 이름 참 정겹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쉬어가야 넘을 수 있을 만큼 높고 험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한자로는 조령이라 부릅니다. 이 고개는 단순히 경상도와 충청도를 가르는 경계선을 넘어 조선시대 영남의 선비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넘었던 꿈의 통로였습니다. 우선 문경이라는 이름부터 가만히 음미해 보시죠. 들릴 문자에 경사경 자를 씁니다. 바로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뜻이지요. 이 이름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했을까요? 당시 선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단연 과거 시험 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 사이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영남에서 한양 가는 길은 문경세제 말고도 추풍령과 중령이 있었지만 유생들은 굳이 며칠을 더 걸리더라도 이 험한 문경세제를 고집했습니다. 추풍령을 넘으면 추풍낙엽처럼 시험에서 떨어지고 중령을 넘으면 대나무처럼 미끄러진다는 속설 때문이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허허 웃음이 나는 미신 같지만 인생의 전부를 걸고 과거 길에 나선 이들에게는 길 이름 하나에도 좋은 기운을 얻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문경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산길이 아니라 세 개의 커다란 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관문인 주울관에 들어서면 비로소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보찜 속에 든 두툼한 책 몇 권과 벼루 그리고 험한 산길에 끊어질 것을 대비한 여벌의 집신 대여섯 켤레가 선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돌부리에 채이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걷는 길 위에서 발바닥엔 물집이 잡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정화수 떠놓고 빌고 계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있었고 이번엔 꼭 합격해서 돌아오마 약속했던 아내의 눈망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갯길은 이처럼 개인의 야망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생존과 무게를 짊어지고 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고개 중간쯤 오르면 제2관문인 조곡관을 만납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의 뼈아픈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천혜의 요새인 이곳을 지키지 못해 한양까지 길을 내어주어야 했던 통한의 역사 속에서 길은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까지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옛 주막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고된 산행에 지친 나그네들이 모여 앉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던 곳입니다. 모르는 이들끼리도 합격의 운을 빌어주고 고향 소식을 나누며 하룻밤을 지새웠겠지요. 그 시끌벅적했던 주막의 활기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들이 흘린 땀방울과 간절한 기도는 여전히 이 흘길 속에 녹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네 삶도 이 문경세제와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인생의 험한 고개들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배고픈 고개도 넘었고 자식들 뒷바라지라는 고달픈 고개도 묵묵히 넘었습니다. 내 발바닥이 부르트는 줄도 모르고 자식들 앞길만은 매끄러운 비단길이 되길 바라며 달려온 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문경세제 주막거리에 앉아 피로를 풀던 그 옛날 아버지들의 뒷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3관문인 조령관에 다다릅니다. 이곳을 넘으면 드디어 경상도를 벗어나 한양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정상에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굽이굽이 흐르는 산줄기가 마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굴곡처럼 보입니다. 저 고비만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개가 있었다며 허허 웃으며 다시 집신 끈을 묶는 나그네의 마음이 바로 길 위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문경세제의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수백 년 전 합격을 꿈꾸며 이 길을 걸었던 선비들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와 자식을 떠내보내며 뒷모습을 바라보던 부모님의 기도 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듯합니다. 기쁜 소식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이 길을 달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소중한 문경이 아닐까요? 이제 이 기분 좋은 기운을 안고 우리는 좀 더 애잔하고 깊은 그리움이 서린 땅, 강원도의 높은 고개로 향해 둡니다. 문경세제의 기분 좋은 기운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구름도 쉬어간다는 강원도의 상징 대관령으로 향해 둡니다. 영동과 영서를 잇는 백두대간의 거대한 관문인 대관령은 예부터 99구비의 험난한 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터널과 쭉 뻗은 고속도로 덕분에 순식간에 지나치는 곳이 되었지만 예전 우리 선조들에게 대관령은 한번 넘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고된 길이었습니다. 대관령이라는 이름은 큰 관문에 있는 고개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넘어야만 비로소 동해 바다의 푸른 기운을 만날 수 있었고 반대로 강릉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어야 한양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 험한 고개 위에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 한 명인 신사임당의 가슴 절절한 사연이 서려 있습니다. 강릉 친정에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사임당이 결혼 후 한양시댁으로 떠나야 했던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대관령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기약없는 먼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임당은 대관령 고개 마루에서 걸음을 멈추고 저 아래 구름 속에 가려진 고향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유대관령 망친정입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강릉에 두고 외로이 한양으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멀기도 한데 흰 구름만 산머리에 저물어가네. 이 시구 절절마다 담긴 효심과 그리움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대관령의 찬바람 속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타지로 향할 때 넘었던 그 고갯길을 기억하시나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들던 부모님의 손사래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계시던 그 뒷모습 말입니다. 대관령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이별의 아픔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그리움의 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관령은 슬픔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험한 길을 생명줄로 삼아 넘나들던 보부상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99구비마다 보부상들은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고 눈보라를 뚫으며 길을 냈습니다. 그들이 등에 짊어진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였고 거친 세상을 살아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들이 대관령 꼭대기에서 나누던 거친 숨소리와 서로를 격려하던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길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대관령의 장엄한 풍경을 뒤로하고 충청도의 애잔한 전설이 서린 곳으로 발길을 돌려봅니다. 바로 천등산 박달재입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노래 가사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수많은 나그네의 발길이 머물던 요충지였습니다. 박달재에는 박달도령과 금복낭자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박달도령이 이곳 제천의 평동 마을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마을 처녀 금봉이를 만나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지만 과거 날짜가 다가오자 박달도령은 시험에 합격한 뒤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도착한 박달도령은 금봉이에 대한 그리움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다시 박달재를 찾았을 때 금봉이는 박달도령을 기다리다 지쳐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박달도령은 금봉이의 환영을 쫓아 절벽으로 몸을 던졌고 그 후로 사람들은 이 고개를 박달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그 시절 고개를 넘나들며 살아야 했던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노래 가사처럼 도토리묵을 배낭에 싸주고 고무신을 신겨주며 눈물로 이별하던 그 모습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수많은 이별과 참 많이도 닮아 있습니다. 박달재를 넘으며 들려오는 애잔한 선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두고 떠나야 했던 이들의 슬픔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버텼던 그 인내의 시간들이 이 고갯길 구석구석에 스며 있습니다. 고개는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떼어놓기도 하지만 결국 그 아픔을 딛고 넘어가야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관령의 그리움과 박달재의 사랑 이야기를 품고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고 내리는 과정이 바로 우리네 인생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힘들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시원한 내리막길이 나오고 또다시 예기치 못한 가파른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길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충청도의 고즈넉한 산길을 벗어나 호남과 기호를 잇는 역사의 관문이자 수많은 유백에게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곳 차령고개로 향해 봅니다. 그곳에는 또 어떤 사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다음 이야기에 마음을 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충청도의 고즈넉한 산길을 벗어나 금강 남쪽 호남의 관문이자 수많은 역사가 교차했던 차령고개로 향해 둡니다. 차령고개는 예부터 기호 지방과 호남 지방을 잇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차령산맥의 험준한 줄기가 뻗어 내려오다 잠시 몸을 낮춘 이곳은 전라도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턱이자 한양으로 향하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했습니다. 차령고개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사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입니다. 그중 제8조에는 금강 이남과 차령산맥 이남의 지세에 관한 당부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기록은 지역 간의 갈등이나 정치적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차령고개가 우리 땅의 지리적, 심리적 경계를 나누는 얼마나 중요한 지점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관리와 선비 그리고 보부상들이 이 고개를 넘나들었습니다. 호남의 넓은 들녘에서 거둔 곡식들이 이 고개를 지나 한양으로 향했고 나라의 부름을 받은 관리들이 부임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 위에는 화려한 출세의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먼 남쪽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던 수많은 유백에게 눈물 젖은 발자국이 서린 곳이 바로 차령고개입니다. 고향과 가족을 뒤로하고 기약 없는 길을 떠나던 유백객들은 이 고개 마루에서 마지막으로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통곡하곤 했습니다. 이제 이 고개를 넘으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회한이
고갯마루의 찬 바람 속에 섞여 들었겠지요.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했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이 촬영고개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넘어야 했던 경계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해야 했던 그 막막함이 이 고갯길 흙먼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호남의 문턱을 지나 더 깊은 산세가 기다리는 영남과 호남의 경계 팔량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전라북도 남원과 경상남도 함양을 잇는 팔량치는 지리산 자락의 험준한 고개로 예부터 영남과 호남의 문화가 만나고 섞이던 화합의 장이자 나라의 운명을 건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팔량치라는 이름은 8명의 장수가 이 고개를 지켰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가장 위대한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고려 말 이성계 장군이 왜구를 크게 물리친 황산대첩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아기발도라고 불리는 용맹한 장수를 앞세운 왜구들이 이 일대를 점령하며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이성계 장군은 팔량치를 포함한 험준한 지형을 활용해 왜구의 기세를 꺾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넘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훗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팔량치는 전쟁의 기억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고갯마루는 영남 사람들과 호남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바꾸고 정을 나누던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함양의 선비가 남원의 소리꾼을 만나고 남원의 아낙네가 함양의 장터 소식을 듣던 곳이지요. 억양은 달라도 서로의 고달픈 삶을 이해하고 보듬던 그 시절의 넉넉한 인심이 이 고갯길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팔량치 고개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과정이 영남과 호남이 만나는 이 고갯길의 풍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때로는 다투고 부딪히기도 하지만 결국 한 고개를 같이 넘으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겠지요. 팔량치를 넘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성계 장군의 군대가 내지르던 승전의 함성소리와 함께 장터로 향하던 나그네들의 정겨운 이야기 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듯합니다. 고개는 이처럼 갈등과 대립을 넘어 결국 상생과 화합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 촬영고개의 눈물과 팔량치의 승전보를 가슴에 담으며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수많은 고개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험준하기로 이름난 강원도의 또 다른 심장부 한계령으로 향해 봅니다. 그곳에는 또 어떤 장엄한 풍경과 인생의 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산세의 변화를 느끼며 다음 이야기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제 발길은 지리산의 장엄한 산줄기가 굽이쳐 내려와 전라북도, 장수와 경상남도, 함양을 잇는 험준한 고개 60영으로 향합니다. 해발 734m에 이르는 이 고개는 백두대간의 거대한 등줄기를 가로지르는 전략적 요충지로 예부터 영남과 호남을 잇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는 이 매끄러운 도로는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산의 높이를 잇게 만들지만 옛날의 60영은 숲이 너무나 울창하여 대낮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던 곳입니다. 60영이라는 이름 뒤에는 그 험준한 산세만큼이나 절박하고도 흥미로운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공동체 의식이 짙게 담겨 있습니다. 이 고갯길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숙명과 연대의 중요성을 묵묵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개는 산세가 워낙 깊고 험해 도적이 들끓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고 길은 좁아 도적들이 숨어 있다가 나그네의 짐을 털거나 위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0영 아래 주막거리에는 늘 긴장감 섞인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고개를 넘을 엄두가 나지 않았던 나그네들은 주막에서 며칠씩 묵어가며 함께
길을 떠날 사람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최소한 60명의 장정이 모여야만 비로소 고개를 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당시 이 길이 얼마나 고된 여정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고갯마루까지의 굽이길이 69이라 하여 60령이라 불렸다는 설도 있으니 그만큼 이 길이 인간의 인내심과 체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곳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 시절 주막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묘한 정취가 느껴집니다. 전라도에서 소금을 싣고 온 상인과 경상도에서 비단을 떼어온 장사꾼, 그리고 먼 한양 땅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젊은 선비들이 한데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60령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벽 앞에서 비로소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60명의 숫자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며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서로의 고달픈 인생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도적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낯선 이들이 친구가 되고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성숙한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생 또한 이 60년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고개를 넘으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련이라는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숲을 지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수많은 위기를 딛고 오늘날의 번영을 일궈온 세월 동안 우리에게는 항상 충분한 도구와 자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도 옆에 있는 이웃의 손을 잡고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그 가난의 60령을 함께 넘었기에 지금의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를 하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내 일처럼 여겼던 그 시절의 마음은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큰 유산입니다. 지금은 터널 하나로 순식간에 산을 통과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벽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편리함 속에 잊어버린 함께라는 가치를 60령은 묵묵히 일깨워줍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보조를 맞추며 걷는 일은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임을 말입니다. 인생의 여정 위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동료가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재산보다 든든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60년 구비구비마다 서린 나그네들의 고단한 땀방울을 씻어주는 듯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잠시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했기에 넘을 수 있었던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60령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생은 혼자서 정상을 정복하는 경쟁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긴 여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안고 대나무처럼 고든 충절의 기계가 서린 소백산의 중령으로 발길을 옮겨보겠습니다. 발길을 북쪽으로 돌려 충청북도 단양과 경상북도 영주를 잇는 소백산맥의 장엄한 관문 중령으로 향합니다. 해발 689m의 이 고개는 우리나라 고갯길 중에서 그 이름이 역사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아달라왕 5년, 즉 서기 158년에 이 길이 열렸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의 일입니다. 예부터 영남과 기호 지방을 잇는 3대 관문 중 하나로 꼽히며 수많은 역사의 주인공들을 지켜봐 온 이곳에는 한 남자의 뜨거운 충성심과 희생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라의 죽죽이라는 인물입니다. 당시 신라는 북진 정책을 펼치며 소백산맥 너머로 나아가기 위해 험준한 산길을 개척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때 죽죽은 왕의 명을 받들어 이 험한 바위산을 깎고 울창한 나무를 베어 길을 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이 길을 닦으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거운 돌을 옮기고 가파른 절벽을 깎아내며 후대의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안전하게 나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길을 만드는 자의 고독과 헌신이 이 험한 고갯길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중령은 단순히 길을 개척한 역사를 넘어 신라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던 피비린내 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고구려의 명장 온달 장군이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을 만큼 중령은 포기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닦은 이 길을 지키기 위해 죽죽 장군은 고구려군에 맞서 끝까지 싸우다 이곳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대나무 죽자를 2번이나 쓴 그의 이름처럼 그는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대나무의 기계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령이라 부르는 이 이름 속에는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한 사내의 고든 넋과 책임감이 깊게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만나고 또 스스로 길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중령 고개를 오르다 보면 길가에 늘어선 소나무와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죽 장군이 우리에게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길을 닦고 그 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시간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중령의 길잡이가 되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편안히 걸어갈 수 있도록 험한 돌밭을 일구고 차가운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길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그 성실함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사회라는 거대한 중령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여 우리가 닦아온 길들이 낡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지만 중령이 1000년이 지나도 그 이름을 잃지 않는 것처럼 진심을 다해 쏟았던 정성은 누군가의 삶 속에 깊은 뿌리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중령 마루에 서서 저 멀리 굽이치는 소백산의 능선을 바라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에 숙연해지곤 합니다. 그 장엄한 풍경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가파른 오르막을 견디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보상입니다. 중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인생의 정석은 때로 지루하고 고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정상의 시원한 바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정직하게 걸어온 발걸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고갯길은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거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손에 새겨진 흔적들은 그 어떤 훈장보다 고귀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죽죽 장군이 남긴 중령의 전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화려한 영광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완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고비마다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고든 마음이 바로 우리 시대를 지탱하는 진정한 중령의 정신입니다. 이제 중령의 고든 기계를 뒤로하고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프고도 찬란한 순간이 공존하는 경기도의 심장부로 향해 봅니다. 치욕과 호국이 뒤섞인 성곽길 남한산성 고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기도 광주와 성남, 하남에 걸쳐 우뚝 솟은 역사의 산증인 남한산성 고개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곳은 단순히 경치가 좋은 관광지를 넘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1636년 병자호란의 아픈 기억이 서린 곳입니다. 인조 임금이 청나라 대군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들어오던 날 이 고갯길에는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남한산성 고개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장면 중 하나인 삼전도의 굴욕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자 백성들의 강인한 의지가 시험받던 곳이었습니다. 성안에서 보낸 47일간의 기록을 떠올려 보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과 갈등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 군사들은 가마솥에 끓인 묽은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텼고 먹을 것이 없어
군마의 갈기를 베어 먹여야 했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끝까지 싸우자는 주전파와 화친을 맺어 백성을 구하자는 주화파로 나뉘어 치열한 설전을 벌였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실제로 성벽을 지켰던 것은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무거운 돌을 나르고 허기를 참으며 창을 들었던 그들의 발자국이 이 고갯길 구석구석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남한산성 고개를 굽이굽이 돌아가다 보면 튼튼하게 쌓아 올린 성벽의 치밀함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벽의 돌 하나하나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피땀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이지만 끝까지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것 또한 그들이었습니다. 남한산성 고개는 우리에게 치욕의 역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흙먼지조차 그날의 고통을 이겨낸 승리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저마다의 남한산성 같은 시련의 겨울이 한 번쯤은 찾아오곤 합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을 가슴에 묻고 소중한 무언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텨냈던 시간들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나 일터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비,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까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왔을까요? 비록 상황은 우리를 억누르고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각자의 삶 자체가 하나의 단단한 성벽이자 위대한 역사가 된 것입니다.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발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도시의 풍경이 과거의 슬픔과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과거의 시련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남한산성은 묵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련은 사람을 부러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어온 그 수많은 인생의 겨울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었고 누군가에게는 비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성벽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남한산성 서문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유난히 붉고 장엄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그 붉은 빛은 어쩌면 그날의 슬픔을 씻어내고 다시 시작하려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의지인지도 모릅니다. 고개라는 것은 오를 때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일단 정상에 서서 지나온 길을 내려다볼 때 비로소 평화와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지금 지나치고 있는 일상의 고개들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이 되어 우리를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남한산성의 무거운 숨결을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는 자연의 장엄함이 인간의 모든 고뇌를 품어주는 강원도의 심장부로 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이자 우리 마음의 위안이 되는 설악산의 한계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 끝에서 만나는 탁 트인 풍경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산세의 변화를 느끼며 다음 이야기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형과 고도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은 마치 우리 인생의 다채로운 변주곡과 같습니다. 한계령의 굽이길이 우리에게 들려줄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하며 기분 좋은 설렘과 함께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길은 강원도의 가장 깊은 심장부 설악산의 남쪽과 서쪽을 가르는 장엄한 고개 한계령으로 이어집니다. 해발 1004m에 달하는 한계령은 그 높이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하며 하늘과 맞닿은 길이라 불릴 만큼 구름을 발 아래 두는 장관을 선사합니다. 인제와 양양을 잇는 이 고개는 조선시대에는 오색령이라 불렸으며 양양 쪽에 오색약수와 온천으로 향하는 나그네들이 주로 넘나들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한계령이라는 이름에는 차가운 계곡이 흐르는 고개라는 뜻과 함께 인간의 인내심과 한계를 시험하는 곳이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한계령의 현대사는 우리 민족의 근대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의 매끄러운 포장도로가 닦이기 전까지 이곳은
좁고 험한 비포장도로였으며 1970년대 초반군 공병단이 투입되어 험준한 바위산을 깎고 길을 넓혔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 군인이 희생되기도 했던 이 길은 단순한 도로를 넘어 누군가의 헌신과 땀방울로 일궈낸 결과물입니다. 가파른 굽이길을 돌 때마다 마주치는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과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는 자연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작고 겸손해져야 하는지를 묵묵히 일깨워줍니다. 한계령하면 떠오르는 애잔한 선율이 있습니다.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라는 가사로 유명한 노래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곳을 찾아 위로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 앞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 숨가쁘게 올라왔지만 정작 정상에서 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내리막과 끝을 알 수 없는 길의 연속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한계령은 그 가파른 오르막을 견뎌낸 사람들에게만 탁 트인 동해 바다의 장관을 선물로 허락합니다. 고갯마루 휴게소에 잠시 멈춰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굽이굽이 지나온 길들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집니다. 오를 때는 발밑의 돌부리와 거친 숨소리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지만 정상에 서서 돌아본 그 길은 그토록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막막했던 고비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본 그 흔적들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 소중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한계령의 거센 바람은 마음속에 쌓인 번뇌를 씻어내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 삶을 이어갈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설악산의 거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구름은 잠시도 쉬지 않고 모양을 바꿉니다. 변하지 않는 바위산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구름의 조화는 길 위에서 만나는 인생의 단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구름처럼 유연하게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계령을 넘으며 마주하는 이 장엄한 풍경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가르침입니다. 이제 한계령의 높은 기운을 가슴에 품고 설악산의 북쪽 끝자락에서 동해를 향해 열려있는 또 다른 관문 미시령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설악산의 북쪽 자락을 가로질러 강원도 인제군 북면과 속초시를 잇는 고개 미시령으로 향합니다. 해발 767m의 미시령은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과 북쪽의 금강산 자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연영령이라 불리기도 했던 이 고개는 성종시대에 정식으로 길이 열린 이후 관동 지방의 선비들과 상인들이 대관령 대신 이용하던 지름길이었습니다. 미시령이라는 이름 속에는 산세가 워낙 험해 고개를 넘는 길들이 시로라기처럼 가늘고 구불구불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미시령의 가장 큰 특징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와 안개입니다. 인제 쪽에서 고개를 오르기 시작할 때는 맑았던 하늘이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짙은 안개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치며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면 문득 우리의 인생 또한 이 안갯길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가 끝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묵묵히 가속 페달을 밟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개를 견뎌낸 사람만이 미시령 정상에서 마주하는 경이로운 반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찰나 눈앞에 펼쳐지는 속초 시내와 푸른 동해, 바다, 그리고 병풍처럼 서 있는 울산 바위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 강렬한 감동을 줍니다. 특히 수만 년의 세월을 견뎌낸 거대한 바위 덩어리인 울산 바위는 그 기세가 당당하여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금강산 1만 2천 봉에 들기 위해 울산에서부터 걸어 올라오던 바위가 이곳 미시령의 경치에 반해 자리를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미시령은 이처럼 길을 가던 발걸음조차 멈추게 만드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고개입니다. 미시령 도로는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닦였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험난한 공사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강원도 사람들의 고달픈 삶을 실어 나르던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미시령 터널이 뚫려 고갯길을 직접 넘는 차량이 많이 줄었지만 구불구불한 옛길을 고집하며 오르는 나그네들은 여전히 그 길 위에서 삶의 여유를 찾습니다. 빠르게 지나치는 터널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바람의 촉감과 야생화의 향기, 그리고 구비마다 달라지는 설악의 자태는 오직 옛길을 걷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안개 낀 미시령을 넘으며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지금 당장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짙은 안개 너머에는 반드시 푸른 파도가 일렁이고 있으며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면 결국 그 빛나는 수평선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미시령은 우리에게 희망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과정임을 조용히 일러줍니다. 이제 설악의 웅장함을 뒤로하고 대한민국 최북단의 고개이자 금강산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진부령으로 발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설악산의 북단을 지나 이제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을 잇는 대한민국 최북단의 고갯길 진부령으로 향합니다. 해발 520m로 다른 고개들에 비하면 높이는 낮아 보이지만 진부령은 그 지리적 상징성만큼은 어느 고개보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이곳은 예부터 관동 지방의 북쪽 끝을 책임지는 관문이었으며 해방 이전까지만 해도 금강산으로 향하는 가장 번화한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진부령이라는 이름은 고개가 완만하고 길게 뻗어 있어 진득하게 넘어야 하는 고개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진부령은 우리 민족의 분단과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고개입니다. 고개 너머 고성 땅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며 진부령 마루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면 멀리 금강산의 산줄기가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기차와 버스를 타고 이 고개를 넘어 금강산의 절경을 감상하러 떠났던 활기찬 길이었지만 지금은 휴전선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멈춰진 길이 되었습니다. 길은 끊겼어도 그 길을 넘던 사람들의 그리움은 여전히 진부령의 골짜기를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진부령하면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 바로 명태를 말리는 덕장입니다. 겨울철 진부령 아래 용대리 일대에는 수만 마리의 명태가 줄지어 걸려있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녹고 밤에는 얼기를 반복하며 황금빛 황태로 변해가는 과정은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고 완성되는 우리네 인생의 성숙함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진부령의 매서운 칼바람은 명태를 얼리지만 동시에 그 명태를 가장 맛있는 식재료로 숙성시키는 생명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고 풍부한 내면을 가진 존재로 빚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덕장의 풍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부령은 다른 고개들에 비해 경사가 완만하여 운전하기에는 수월하지만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특유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교훈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중요한 배움은 목적지로 향하는 지루한 과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진부령의 구불구불한 숲길을 따라가며 창밖의 자작나무 숲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덧 복잡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개 마루에는 진부령 미술관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최북단 고갯길 위에 세워진 미술관은 삭막한 검문소와 군사시설들 사이에서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전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총부리가 겨눠진 분단의 접경지에서도 꽃은 피고 예술은 숨쉬듯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은 포기될 수 없음을 진부령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을 넘는 나그네들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잠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상생의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진부령을 다 내려오면 비로소 고성의 푸른 바다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비록 더 북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바다는 경계 없이 일렁이며 다시 하나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부령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쳐주는 고개입니다. 언젠가는 이 길을 따라 금강산까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진부령의 바람은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아픔과 평화의 소망이 공존하는 북쪽 끝자락을 떠나 다시 우리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봅니다. 진부령의 북쪽 끝자락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역사상 가장 먼저 기록된 고갯길로 향해 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와 경상북도 문경시를 잇는 이 고개의 이름은 하늘제, 옛 이름으로는 계림령이라 불립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신라 아달라왕 3년인 서기 156년에 이 길이 열렸다고 전해지니 무려 1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을 받아온 길입니다. 하늘제라는 이름처럼 고개가 높고 가파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맞닿아 있을 만큼 아슬아하고 신비로운 길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태동과 성장을 함께 지켜본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하늘제는 고대 삼국시대에 남과 북의 문화와 군사가 교차하던 거대한 전략적 통로였습니다. 백제가 북진하기 위해 이 길을 넘었고 고구려의 온달 장군이 신라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군사를 몰아 달려왔던 치열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금은 좁은 오솔길처럼 평화롭고 고요한 모습이지만 발밑에 밟히는 흙길 곳곳에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웠던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마주치는 미륵대원지의 거대한 석불은 이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그 석불의 인자한 미소는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던 격동의 세월을 모두 품어 안는 듯합니다. 하늘제에는 신라의 마지막 왕자인 마이태자의 슬픈 전설이 짙게 깃들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안고 금강산으로 향하던 마이태자와 그의 누이 덕주공주가 이 고개를 넘으며 마지막으로 고국을 돌아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이태자는 서쪽을 바라보며 미륵불을 세웠고 덕주공주는 북쪽을 바라보며 월악산에 마애불을 새겨 서로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만국의 한을 품고 넘었을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함을 동시에 가르쳐줍니다. 길 위에는 이처럼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보다 그 영광이 사라진 뒤에 남겨진 진실한 슬픔이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하늘제의 진정한 매력은 인위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부드러운 흙길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울창한 참나무와 소나무 숲이 터널을 이루어 햇살을 가려주고 발밑에서 들리는 바스락거리는 흙 소리는 현대의 기계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길은 때로는 좁아졌다가 때로는 넓어지며 인생의 굴곡을 그대로 투영하는 듯합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의 본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길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명상의 공간이 되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 길을 넘나들던 수많은 민초의 소박한 삶 또한 하늘제가 간직한 소중한 기록입니다. 보찜을 메고 이 고개를 넘어 장터로 향하던 보부상들에게 이곳은 삶의 터전이었고 가족을 먹여 살릴 희망의 통로였습니다. 그들이 잠시 땀을 식히며 쉬어가던 너럭바위와 목을 축이던 맑은 샘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 오늘의 나그네를 맞이합니다. 역사는 거창한 영웅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처럼 길을 닦고 걸어온 평범한 사람들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제는 우리에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위대함을 조용히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늘제의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보이지 않는 전령과 같습니다. 1800년 전에 나그네가 느꼈을 서늘한 바람의 감촉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질 때 우리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서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래된 길은 단순히 낡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깊은 지혜와 오랜 기다림의 미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늘째는 우리에게 조급함을 버리고 대지의 속도에 발을 맞추라고 속삭입니다. 이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길의 숨결을 가슴 깊이 담고 백두대간의 또 다른 요충지이자 하얀 백꽃의 전설이 서린 이화령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발길은 경상북도 문경시와 충청북도 괴산군을 잇는 백두대간의 정맥 이화령으로 향합니다. 해발 548m의 이화령은 예부터 소백산맥을 넘는 가장 험난하고 가파른 고개 중 하나로 손꼽혔던 곳입니다. 이 고개의 원래 이름은 이진이제였으나 고개 주위에 삼배나무가 많아 봄이면 하얀 백꽃이 구름처럼 피어난다고 하여 이화령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한 이름 뒤에는 산세가 너무나 험해 가슴을 조이며 넘어야 했던 옛 나그네들의 처절한 고단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화령은 사람이 혼자 다니기 힘들 정도로 숲이 우거지고 사나운 들짐승이 많았던 곳입니다. 오죽하면 고개가 너무 가팔라 숨이 턱에 닿는다고 하여 어기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신장로가 닫히면서 인근의 문경세제를 대신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잇는 주력 도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화령의 역사는 곧 우리 국토의 근대화와 순환의 과정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입니다. 좁은 오솔길이 자동차가 다니는 넓은 길로 변해가는 과정은 우리가 겪어온 격동의 현대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령 마루에 서서 내려다보는 99구비의 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장관을 이룹니다. 그 길을 따라 힘겹게 올라오는 자동차들의 엔진 소리는 마치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넘던 옛 나그네들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화령 터널이 시원하게 뚫려 고갯길을 직접 넘는 수고로움은 많이 덜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옛길을 고집하며 찾는 이유는 그 길 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정취와 생명력 때문입니다. 봄이면 험한 산등성이를 하얗게 수놓는 삼백꽃의 결연한 아름다움은 거친 환경 속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최근 이화령은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장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가장 높은 관문인 이곳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무거운 페달을 밟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정상에 올라선 이들이 내뱉는 환호성은 이화령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도 이화령을 오르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때로는 경사가 너무 가팔라 당장이라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지만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한 발짝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시원한 바람이 기다리는 정상에 닿게 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이곳은 일깨워줍니다. 고갯마루에 있는 휴게소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문경 쪽의 웅장한 산세를 바라봅니다. 주을산과 조령산의 거대한 능선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풍경은 보는 이의 가슴을 탁 트이게 합니다. 이화령은 우리에게 시련 뒤에 오는 보상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가르쳐주는 정직한 고개입니다. 가파른 오르막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결코 정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온전히 감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마주했던 수많은 가파른 고비들도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풍경을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능선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밤이 되면 이화령은 낮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고개를 넘나드는 차들의 불빛이 긴 빛의 궤적을 그리며 칠흑 같은 산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은 현대판 전설처럼 아름답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의 꿈을 향해 그 고개를 묵묵히 넘고 있습니다. 이화령은 박제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며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얀 백꽃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9마리 용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강원도의 깊은 산자락 구룡령으로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발길은 강원도 홍천군과 양양군을 잇는 백두대간의 험준한 마루금 구룡령으로 향합니다. 해발 1013m에 달하는 구룡령은 그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신비로운 기운을 풍깁니다. 9마리의 용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산세가 너무 웅장하여 지쳐 쉬어갔다는 전설, 혹은 고개를 오르는 길이 용이 구불구불 기어 올라가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구룡령의 길은 용의 몸짓처럼 산허리를 유연하게 휘감으며 변화무쌍하게 뻗어 있어 대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구룡령은 우리나라 고갯길 중에서 자연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손꼽힙니다. 지금도 이 길 주변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버텨온 아름드리 소나무와 희귀한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며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구룡령의 옛길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명승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하며 조선시대에는 양양의 소금과 풍부한 수산물을 내륙으로 실어 나르던 중요한 물류 통로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귀에 싣고 이 험한 산길을 넘던 나그네들은 9용의 기운을 빌려 무사히 고개를 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했을 것입니다. 이 고개의 가장 큰 매력은 해발 1000m가 넘는 높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 길게 이어지는 특유의 흐름에 있습니다. 다른 고개들이 깎아지른 듯한 경사로 나그네의 숨을 막히게 한다면 구룡령은 마치 거대한 용의 등을 타고 가듯 부드럽게 산맥을 타고 넘는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 길이가 워낙 길어 중간에 지치기 쉬우므로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호흡을 차분히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생 역시 구룡령을 넘는 과정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처럼 타인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배웁니다. 구룡령 마루에 서면 백두대간의 거대한 줄기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북쪽으로는 설악산의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오대산의 묵직하고 웅장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산맥의 뼈대와 같은 곳으로 산과 산이 어떻게 연결되고 강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자연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역시 그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사실을 구룡령의 장엄한 풍경은 소리 없이 운변하고 있습니다. 구룡령 옛길 곳곳에는 횟대반석이나 묘반석 같은 흥미로운 이름이 붙은 바위들이 나그네를 반깁니다. 각 바위마다 얽힌 소박한 전설들은 이 험한 산길을 넘던 우리 조상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고단함을 이겨내는 위트가 담겨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우며 나누어 쓸 나그네들의 정겨운 담소는 이제 바람이 되어 숲속을 영원히 떠돕니다. 역사는 활자로 된 대단한 기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길 위에 작은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에 깃든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구룡령은 또한 소중한 산림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곳에 울창한 금강송들을 수탈해 가기 위한 아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숲은 깊은 상처를 입어도 다시 스스로를 치유하며 푸르름을 되찾았습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련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력까지 앗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구룡령의 울창한 숲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으나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줍니다. 9마리 용의 기계를 가슴에 품고 구룡령을 내려오는 길은 마치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수행의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고개를 다 내려와 양양의 푸른 들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산이 주는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르는 이유는 남들보다
우월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의 평범한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구룡령의 웅장한 여운을 안고 우리는 다시 우리네 삶의 애환이 가장 짙게 배어 있는 또 다른 길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길은 끝나지 않고 새로운 만남을 향해 계속해서 뻗어 있습니다. 이제 발길은 경상북도 칠곡군과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잇는 팔공산의 깊은 품 한티제로 향합니다. 해발 600m가 넘는 이 고개는 팔공산의 주능선을 가로지르는 험준한 고개로 예부터 영남 내륙을 잇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한티제라는 이름은 크고 넓은 고개라는 뜻의 우리말 한티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이름의 넉넉함과는 달리 이곳의 서린 역사는 그 어떤 고개보다 처연하고도 뜨겁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산속으로 깊숙이 숨어든 교우들이 마을을 이루고 신앙을 지켰던 숭고한 순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한티제 구비구비마다 서린 이야기는 단순히 지리적 험준함을 넘어 인간의 신념이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포졸들의 눈을 피해 험한 산길을 헤치며 고개 마루에 올라선 사람들에게 이 고개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산짐승이 울부짖는 깊은 골짜기에서 숯을 굽고 온기를 구우며 억척스럽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는 이 매끄러운 아스팔트 아래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이름 없는 순교자들의 핏자국과 뜨거운 땀방울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한티제는 또한 우리네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독과 침묵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듭니다. 고갯길 주변을 빽빽하게 감싸고 있는 울창한 숲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하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소통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한티제의 나그네처럼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도망치지 않고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며 나아가는 과정이야말로 한티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참된 가치입니다. 고갯마루에 조성된 순교성지의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비석 대신 이름 없는 무덤들이 낮은 자세로 누워 오늘의 나그네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귀영화 대신 마음의 평화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이 험한 고갯길에 흙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한티제의 침묵은 우리에게 소리 없이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보다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말입니다. 한티제를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조심스럽고 경건해집니다. 고개가 가파르고 구불구불하여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 그 긴장감이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자극이 됩니다. 내리막길에서 마주하는 대구 분지의 전경은 한층 더 넓고 깊게 다가옵니다. 험한 고개를 넘어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시야의 확장은 우리가 겪어온 시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제 한티제의 거룩한 숨결을 가슴에 담고 지리산의 장엄한 정기가 서린 호남의 높은 관문 정령치로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발길은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과 산내면을 잇는 지리산의 거대한 관문 정령치로 향합니다. 해발 1172m에 이르는 정령치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오를 수 있는 고개 중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지리산 서쪽 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고대 마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비로운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84년 무렵 마한의 왕이 진앙과 변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정시성을 가진 장군에게 이곳을 지키게 했다고 하여 정령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령치에 올라서면 지리산의 주요 봉우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장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야봉과 토끼봉,
그리고 멀리 천왕봉에 이르기까지 지리산의 거대한 산줄기가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풍경은 보는 이의 넋을 잃게 합니다. 이 장엄한 산맥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초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고 외적에 맞서 싸우던 일병들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령치의 거친 바람 속에는 성을 쌓으며 나라를 지키려 했던 마한 병사들의 외침과 지리산의 정기를 받아 살아가던 사람들의 애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령치는 우리 인생의 정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정상을 향해 달리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희망하지만 정작 정점에 서면 그곳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다시 내려가야 할 시작점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령치에서 내려다보는 남원 시내와 주변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은 우리가 오르고자 했던 그 모든 노력의 목적지가 결국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정령치 주변의 구불구불한 길은 운전자들에게는 도전의 길이지만 동시에 자연의 속도에 적응하는 인내의 길이기도 합니다. 한 굽이 돌 때마다 바뀌는 지리산의 모습은 우리가 삶의 태도를 조금만 바꾸어도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며 엔진이 내뱉는 거친 소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가 내뱉었던 신음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만나는 탁 트인 정상의 풍경은 그 모든 수고를 보상해주고도 남을 만큼 찬란하고도 압도적입니다. 지리산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정령치를 타고 내려와 우리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듯합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전쟁과 갈등의 역사도 지리산의 거대한 품 안에서는 한 조각 구름처럼 덧없이 흩어집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민이나 갈등 또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 산맥의 일부가 되어 평온해질 것임을 정령치는 일러줍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루어내듯 우리의 인생 또한 서두르기보다 깊이 있게 채워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정령치의 웅장한 여운을 뒤로하고 서해안의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부안의 계암제로 향해 봅니다. 이제 여정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의 깊숙한 곳 백제의 마지막 숨결이 서린 계암제로 향합니다. 계암제는 변산의 주봉인 의상봉 자락에서 서해 바다를 향해 뻗어내린 고갯길로 인근의 계암사라는 오래된 사찰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경치가 좋은 고개를 넘어 나당 연합군에 맞서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 했던 백제부흥군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우금산성을 품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천년 전 멸망한 왕조를 되찾으려 했던 사람들의 비장한 각오와 눈물이 계암제의 거친 돌틈 사이마다 스며 있습니다. 계암제를 넘어 우금산성에 오르면 저 멀리 곰소만과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이 펼쳐집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을 앞에 두고 전쟁을 치러야 했던 조상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성벽을 쌓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들은 무너진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희망을 동시에 품었을 것입니다. 비록 역사는 그들의 꿈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실패한 역사라고 해서 그 가치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들의 의지는 계암제를 휘감는 바닷바람을 타고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암제는 우리에게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고 때로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제부흥군이 계암제를 지키며 보여준 그 뜨거운 열정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위대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이루지 못한 꿈이나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을 실패로 단정 짓기보다 그 길을 걸어온 나의 노력과 정성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길은 목적지에 닿았을 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걷는 매 순간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고갯길 아래 위치한 계암사의 고즈넉한 풍경은 전쟁의 상흔을 씻어주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대웅전의 화려한 조각과 그 뒤로 우뚝 솟은 울금바위의 장엄함은 자연과 인공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계암제를 넘으며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던 옛 나그네들은 이 사찰의 처마 아래서 잠시 쉬어가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것입니다. 산은 바다를 품고 바다는 산을 그리워하듯 우리 인생 또한 상반된 감정과 상황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깊은 풍경을 만들어갑니다. 서해안의 붉은 노을이 계암제 너머로 저물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음을 느낍니다. 문경세제의 합격 기원부터 계암제에 못다 이룬 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넘었던 수많은 고개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르막에서 흘린 땀은 성장의 증거였고 내리막에서 마주한 시원한 바람은 휴식의 축복이었습니다. 터널로 순식간에 지나치면 절대 알 수 없었던 이 길 위의 사연들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되어 흐를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에 조금 더 따뜻한 힘을 실어봅니다. 우리의 드라이브는 여기서 잠시 멈출지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길은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길이 끊이지 않는 한 우리의 이야기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고갯길의 역사와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산천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며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늘 안전하고 평온한 길 되시길 바라며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이 꽃길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